아, 여기 난리 났구나, 난리 났어. 체험 온 학생들인가봐요. 너네 체험 들어가 본 학생들. 여기는 또 뭘 키우나 본데? 닭인가? 치킨? 우와, 닭인데. egg. Rhode Island Lake. 아이고. 아. Make egg. 계란을 넣으려고 왔구나. Một phần đây là cái miếng nhãn như 이 박가상물, 박가식물이 있는데, 와, 무슨 가시가 이렇게 많아? 뭐? 박카우. 맞아. 이야. 와, 완전 뭐, 노란색을 띠면서,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박카우. 맞아. 오, 이렇게. Spring bitter. 스프링 비터. Cucumber. 이미 It 박카우. can I think the water. น้ำฟักข้าว เป็น beverage. For beverage. 아, 이거 또 타이 음료수로 먹는 거구나. 박카우. 오. 오케이. 야, 이거. 야, 이상야릇하게 만들어 놨는데 바람이 부니까 돌아는 가네. 야, 요거는 1일초네요. 와, 1일초. 모르가 우리 집에 한 포기 심어준 1일초입니다. 힘들다. 음료수 한잔 하자. Cafe 인시. 아. It mean organic coffee. 아, 오르가닉 커피. 아, 여기는 오르가닉 커피를 또 이 농장의 규모답게 오르가닉 커피를 파는 집이군요. 오케이, go inside. Organic Arabica roasted. 아, 해는 써놨네. 100%. 100% 오르가닉 아라비카 로스티드 커피 빈스. Welcome. 오케이, 땡큐. Boy. Lemon. Ham boy. 해보고요. soda. 레몬 앤 소다. 아, 여기 다 써놨네. 레몬 소다. 이거는 코코아. 와, 여기도 무슨 음료가 엄청 많네요. 카푸치노 와 노이 송케노.
시원하네. 얼음이 있네. 코코넛. 코코넛 케이크. 아, 이게 코코넛 케이크라고 하는데요. 코코넛 냄새가 딱 풍기는 게 빵의 부드러운 식감하고 아주 조화를 잘 이룹니다. 이것도 대나무로 만들었어요. 와, 멋있다. 막 운치가 있어 보이네. 여기도. 진수성찬이구나. 오늘 또 여기 피자까지 있네. 와, 오늘은 딸기가 엄청 굵고.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아니. อะไรนะเขาเรียกอะไรนะพี่อุ้มพุทรานไหมพุทรานนมสด 푸산 놈손. นมสด 아, 이게 대추구나. 이게 대추. 와, 대추가 이렇게 굵어? 먹어봐야 돼. 요거는 차놈 가는 건데요. 태국의 차에다가 설탕과 우유를 첨가해서 만든 겁니다. ลุงก่อนใช่ไหมเดี๋ยวอยากจัดอาหารด้วยดีไหมลุงถ่ายซึ่งเส้นส่วนกลางขยับหน่อยนึงมาพี่โยมาพี่โยมาฟังหนูไว้โอ๊ยเล็กน้อย1 2 3ถ่ายไกลๆก็ได้จะได้ดูผอม นี่ค่ะเดี๋ยวเห็นสิว1 2รูปอีกรูปโอเคหน้าเลยค่ะวิดีโอแล้วนะค่ะวิดี ดี โอ ใจดีใจด้วยทุกคนพี่ๆดีใจกับน้องนะที่ว่าใช่ก็ขอให้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ในหน้าที่ใหม่นะขอให้เจริญรุ่งเรืองหน้าที่นะครับ ขอบคุณค่ะ ขอบคุณค่ะ ขอให้ ขอบคุณค่ะ กับที่ทำงานใหม่นะคะก็ประสบความสำเร็จว่าเจริญก้าวหน้าไปเรื่อยๆอันนี้เป็นปวสเนาะก็ขอให้สอบปริญญาตรีจนได้เป็นนักวิชาการไปเลยนะคะขอให้เจริญก้าวหน้ายังไงก็อย่าลืมพวกพี่นะ ดีใจที่ได้รู้จักกันมาให้รักแล้วก็จากไป แล้วใครจะรำเปิดเวทีให้ล่ะเนี่ยต่อไปเนี่ย แล้วก็เรารู้สึกว่าตั้งแต่น้องมาร่วมงานกับเรารู้สึกว่าน้องเป็นเด็กน่ารักแล้วก็ใจเย็นพูดใช้อะไรทำอะไรก็ใช้ง่ายแล้วก็ช่วยเหลือพี่ๆได้เยอะเลยนะคะ รักษา ความดีไปใจรักบริการดีแล้วค่ะขอบคุณค่ะเยี่ยมตบมือหน่อยยินดีหน่อย
태국에서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뭐 한국도 아주 어렵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청년들의 취업난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뭔가 직장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상인데요. 우리나라하고 태국하고 공무원 시험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한국은 일단 한번 필기시험을 한번 잘 쳐야 되잖아요. 그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물론 그 다음에 면접시험을 또 보지만 면접시험은 일단 필기시험 점수만 높으면 거의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근데 태국은 약간 다릅니다. 태국은 제일 처음에 이제 자격시험을 쳐요. 거기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한 60점 정도를 얻으면 이제 2차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2차 시험은 이렇게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가려고 하는 부서에서 결혼이 생겨야, 그 결혼이 생기면 공고가 나거든요. 그 공고를 보고 2차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시험을 치고요, 다시 이제 면접 시험을 치고 이제 합격을 하는데요.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 1차 시험 치고 2차 시험 치고 다시 면접 시험 치고, 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통 태국 청년들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 임시직으로 내가 그 원하는 부서에 가서 직업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농업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태국에 있는 농업부서에 임시직으로 일단 취직을 해서 거기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1년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정식 공무원이 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이 된 뉴이어도 우리 기관에서 임시직으로 약 한 1년 반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정식 공무원 시험이 돼서 합격을 해서 떠나게 되었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곳 태국에 왔을 때 저를 아주 많이 도와준 직원이었는데요. 저도 조금 떠나니까 아쉬운데 일단 잘 되어서 떠나는 거니까요. 굉장히 축복해 주고요. 태국에 라인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국의 카톡 같은 그 라인을 통해서 한 번씩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우리의 관심사 최고의 이슈는 탄소 배출, 지구 환경을 살리자,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온실가스를 감축하자, 이런 단어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큰 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결정된 게 이제 앞으로 온도를 2도 이상 올라가면 큰일 난다. 2도 이상 올리지 말자라고 결정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 세계는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의무죠. 법적인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하나의 자발적인 의무 규정으로 두었는데요. 사실 뭐 지키지 않아도 교도소 간다거나 감옥 간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스스로 결정해서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줄이겠다. 2030년까지 뭐 얼마의 목표로 줄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과연 얼마나 높을까요? 얼마나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도표를 보면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이 13,740, 여기 기준은 메가톤 CO2인데요. 매년 이렇게 많이 배출하고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고, 두 번째 약 절반가량이 미국이고요.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러시아, 자, 일본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은 어딨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데 숫자로 보면 727 메가톤 CO2를 매년 배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순위로 보면 전 세계 13위입니다. 상당히 높고요. 자, 이 중에 태국은 어디 있을까요? 태국은 여기 맨 마지막에 여기 있는데요. 태국은 한국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약 435라고 되어 있는데요. 절반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이 한국보다 인구도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면적도 약 한 5배 이상 더 많고요. 그러면 태국이 당연히 탄소 배출을 한국보다 많이 해야 되는데 태국은 오히려 한국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상당히 놀랍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 너무 높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한국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왜 탄소 배출이 많으냐? 바로 제조업 중심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제조업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OECD 국가로 한정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미국, 일본, 독일, 멕시코, 캐나다 그 다음에 바로 한국이에요. 그만큼 한국이 탄소 배출량이 많아서 사실 좀 문제고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0 NDC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을 우리가 40%로 줄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2018년 대비 2018년에 탄소 배출을 한국이 727 메가톤 탄소 배출을 했으니까요. 약 40%면 우리가 약 한 400 가까이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상당히 뭐 쉬우면서도 어려운 과제라고나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NDC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법적인 의무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DC라고 하는데 자, N은 뭐냐면 국가에서 너들이 직접 결정을 해라는 거죠. 국가에서 결정해서 컨트리뷰션, 기여를 하는 숫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제사회에다가 우리가 2018년까지는 현재 727에서 이제 400으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지켜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 분야에서 탄소 배출은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우리 각자의 분야에서 스스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표에서 산업별 온실가스 발생 비중을 보면요. 당연히 에너지 분야가 제일 높습니다. 여기 보면 73.2%로 아주 높게 나타나 있고 이것은 대부분 산업 분야 그리고 교통 분야, 건축 분야에 사용하는 에너지 등을 포함하면 73%.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자, 문제는 여기 애그리컬처, 농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비중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무려 18.4%, 거의 20%를 농업 부분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된다. 기존에는 우리가 에너지 분야에서 석유에너지, 석탄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히 높아졌죠. 지금은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에너지 분야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석유에너지, 석탄에너지를 안 쓰면 되고 대체 가능한 에너지를 자꾸 개발하고 있고요. 실제로 전기차라든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맞출 수가 있어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근데 문제는 농업 부분이죠. 농업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아주 높은데요. 그러면 농업 부분에는 어떻게 낮출 것이냐? 농업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뭐냐면 가축이거든요. 특히 소가 반추하면서 트림할 때 그 CO2 배출량이 아주 많다고 해요. 그래서 줄이려면 오늘부터 소 하품하지 마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실제로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영국에서 소 하품을 막기 위해서 이 마스크를 씌우자라는 운동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이거 실화예요. 그리고 농업 부분에서 또 왜 이 탄소 배출이 많냐면 아마존에 아주 무성한 산림을 막 제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팜유 생산을 위한 전진 플랜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울창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 그게 아니더라도 산에 나무를 태워서 화전을 한다 그러죠. 거기서 밭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농업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논농사, 벼농사만 지어도 거기에서도 또 메탄가스 발생이라든가 또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분야는 상당히 줄이는 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이제 알리100이라는 단어까지 생겼잖아요. 알리100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과거 대통령 TV 토론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알리100을 아십니까? 갑자기 질문을 했죠. 그래서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알리100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그걸 제가 토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알리100이라는 단어가 우리 전 국민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게 뭐냐면 E가 electricity,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는 거죠. 뒤에 있는 100은 100%. 기존의 휘발유, 경유를 쓰던 산업에서 이제는 전기 에너지를 쓰면서 친환경 쪽으로 가겠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뭐 이런 뜻인데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과연 농업 부분에는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지금 다 함께 고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농업 부분에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태국은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까요? 2000년이고 여기는 2018년입니다. 18년 동안 보통 그 산업이 성장하고 에너지 부분이 성장하니까 탄소 배출은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총 탄소 배출량은 보면 여기 245 콤마에서 372 콤마로 다 증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쪽 제일 큰 에너지 분야가 67%에서 69%로 증가를 했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여기가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농업이라 그랬잖아요. 농업 분야 오렌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요.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이 19.95%에서 15.69%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약 20%에서 16%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요즘은 뭐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카본 크레딧이라는 단어도 유행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태국은 이미 1900년대 후반부터 그것을 실현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다가 자료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 부분에서 차지하는 탄소 배출을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 비중을. 그 이유가 뭐냐면 태국의 라마 9세가 벌써 1900년대 후반에 콕농나라는 그 신농업 기술 이론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3대3의 법칙으로 맨 처음에 우리가 농지를 만들 때 30%는 반드시 수풀을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30%는 저수지, 늪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벼를 심든지 밭작물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숲이고 나무인데요. 그거를 벌써 1990년대 후반부터 실행을 하고 있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태국의 국왕께서 벌써 그 당시에 2000년대 되면 기후위기가 올 것이고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성견지명이 어떻게 있으셨지? 저는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태국의 이 농촌의 필드를 가보면요, 이 저수지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어 놨어요. 굉장히 놀라운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선진국이다 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태국의 논의 면적을 한번 볼까요? 태국은 농업 국가잖아요. 전체 그 농지가 약 한 50%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46.54%고요.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23만 8천 평방킬로미터. 태국의 총 면적이 약 한 50만 평방킬로미터로 한국의 약 5배 정도 크잖아요. 그 중에서 약 50%가 전부 농지야. 농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겠죠. 태국의 그 큰 면적 중에
농지가 약 한 50%고요. 그러면 나머지 농지 아닌 부분은 이제 숲 면적이 31.96%, 어마어마하죠. 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태국이. 그리고 나머지는 21.5%는 비농업 부분의 땅입니다. 뭐 집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논으로 한정해서 보면요, 위에 있는 농지 면적의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약 1100만 헥타 정도 됩니다. 헥타로로 치면요. 한국이 약 82만 헥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13배 이상의 논을 가지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